예, 바른미래당 최입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 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차관님, 네. 과거에 네. 검찰에서 정치 권력,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죠. 네. 봐주기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법과 원칙 절차대로 이렇게 수사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이나 밖에서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혹시 법원에서도 과거에 재벌 봐주기 판결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에 그와 같은 비판의 시선이 있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원장님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법원이나 검찰에서 대형 로펌과 유착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과거에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감사원장으로서 답변드리기가 아니 뭐 좀 법조인이었으니까 제가 판사를 하셨고 했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어떠세요? 그런 게 과연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제 경험상으로는 뭐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감사원 원장이시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이 유독 약하다. 예를 들어서 검찰은 검사에게, 법원은 판사에게 관대한 처분을 했다. 이런 부분은 혹시 인정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 제가 뭐 확인한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또 정관예우 여쭤보면은 답변이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정관예우란 게 결국 퇴직한 선배가 후배 현직에 있는 판검사들 찾아다니면서 사건을 자신이 맡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만든다고 그 작업을 한다는 건데 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 봐주기나 정치 권력 봐주기 또 공무원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정관예우 국민들은 다 있다고 하는데 항상 법조에 계신 분들은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 근데 나는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항상 똑같은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법 권력 또는 제 식구 감싸기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국민들이 없는 것을 그냥 혼자 지어내서 국민들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수없이 국감장에서 공무원 봐주기니 뭐 제 식구 감싸기니 재벌에 대한 수사나 재판 결과가 약하다는 그런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고쳐지고 계속 되어 왔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선. 제가 작년에는 국감에서 재벌 봐주기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좀 그런 부분보다 공무원들에 대한 봐주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또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과 정의라는 그 인식이 현재 우리 법조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굉장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단호한 기득권 내에 담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사법 개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광화문에 또는 뭐 저기 서초동에 엊그저 국회에 와서 외치는 국민들이 무슨 도둑 빨리 잘 잡아달라, 강도 빨리 잘 잡아달라를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담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를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국가의 이 공직의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말 눈물겹고 애절한 기득권 보호다라는 제목을 지어줬는데요. 저희 보좌관이 그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처리 현황입니다. 표 보시면은 이게 공무원의 기소에 대해서는 1.2%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기소가 낮고요. 또 기소 유예도 이게 이제 최근
17년 9월부터 19년 8월 말까지 2년간 했는데 기소유예도 212건으로 제법이 적지 않은 수입니다. 뭐 지난 다른 국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소유예란 건 결국 범죄 혐의가 있는데 알아서 그냥 검찰이 눈 감아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더 만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제발 내부에서 공무원 봐주기 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변협에서 징계를 하라고 법무부에 이제 제출하면 법무부가 징계위를 열은 건데요. 오히려 법무부 징계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시켜 준 것이 22%에 달합니다. 이미 변협에서 이거는 이런 처분을 해야 된다는데 오히려 법무부가 가서 낮아진 거죠. 그리고 또 다음 표를 보시면은 법무부 징계위에서 징계 결과가 불문 경고, 징계하지 않음이 이제 30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 정도의 기간에 있었던 건데요. 이 불문 경고도 기소유예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혐의는 인정되나 그게 경미하니까 우리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봐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변호사들에게 있어서 이 징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매우 중요하죠. 아시겠지만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국가나 여러 공공기관에서 이 변호사들을 자문하거나 고문으로 이렇게 선임할 때 보면은 무징계 증명원을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징계를 받으면은 이런데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리 법무부가 이런 걸 고려해주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감독해야 될 법무부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봐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결국은 좀 제 식구 감싸기 법조인들 간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연대 의식이 비틀어지게 나타나. 또 다른 사례 하나인데요. 제가 현재 수감 중인 주요 경제인 및 고위 공직자 31명의 수감 생활을 살펴봤습니다. 경제인 중에서 일일 평균 변호인 접견이 가장 많았던 분이 이제 제가 여기서는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이영복 LCT 회장으로 30개월 넘는 수감 기간 동안 1,447회를 변호사 특별 접견을 하면서 뭐 주말 공휴일 빼면은 하루에 2번 넘게 변호인이 찾아오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정치인들도 저희가 뽑았는데요. 맨 위가 이제 김학의 전 차관입니다. 일일 변호인 접견 횟수가 1.7회, 3개월 반 동안 128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변호사 접견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방어권 보장받고 변호인 접견 할 수 있죠. 근데 결국 이런 수감 생활조차도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호인 비용 부담해가면서 이런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현 제도가 또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봐주기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에서 기득권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기 계신 헌재, 법무부, 검찰, 감사원, 법원 모두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때 또 판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말씀 유념하고 그 지적하신 내용은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좀 드릴 말씀은 변호사 징계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행정심판기관 비슷해서 변협에서 징계한 내용보다 그 더 가중하거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상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으면서 조금 뭐 처리되는 면이 있어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건 아마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소위 뭐 기업인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득권층에 있던 분들이 조금 뭐 변호사 혜택을 보는 부분은 사실 그게 저희들이 저희 법무부 당국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법무부에 있는 교도관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변협하고도 협의하고 또 필요하면 의원님들께도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희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오전에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사법 권력,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재벌,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권력층에 대해서 우리 검찰, 법원, 감사원이 저는 더욱 엄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으로 또는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고 또 처벌을 피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원과 검찰 또 감사원이 이런 기득권 지키기에 어떤 협력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저는 지금 사회에서 요구되는 우리 검찰, 법원, 감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혁으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또 개혁으로 기득권을 타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 나서서 그런 기득권에 대한 그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는 데 노력하고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는 임기 동안에 스쳐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명을 가지고 정말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있는 동안에 무슨 개혁 과제를 하나라도 이뤘다라는 어떤 성과를 이제 보여주셔야 저는 지금 정부도 결국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제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요. 감사원장님, 제가 최근에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에 임명된 임원들 3,368명을 전수조사를 했더니 515명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제 낙하산 인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캠코더 인사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전 그나마 전문성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또 맡게 되는 거 아닌가. 산업부 감사에서 저희 당 김관영 의원님이 에너지 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을 했는데 혹시 기사를 보셨나요? 제가 그 기사는 아직 예. 보지 못했습니다. 네, PT 보시면은요. 그 입사 지원사가 없는 낙하산 인사를 지적을 하셨어요. 가스 기술 공사의 상임이사인 기영서라는 분은 그 아래와 같은 경력 사안을 가지고 있는데 입사 지원서도 없었는데 임원이 되셨다고 합니다. 또 한전 원자력 연료의 상임 감사인 김명경이라는 분도 경력 사항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원자력과 무관한 경력만 가지고 있는데 되었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아예 내지도 않았는데 수억 원 또는 뭐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저런 자리에 그냥 임명이 되었다는 거죠. 다른 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서발전의 성식경 상임 감사인데요. 이분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지금 이렇게 냈는데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야 되느냐 했더니 추진 일정에 어려운 부분이라 좀 더 공부하고 판단이라고 쓰셨습니다. 너무 솔직하시죠. 이런 분들이 곳곳에 낙하산 인사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공공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나 뭐 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그 인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차들이 전혀 지켜지고 않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낙하산 인사가 결국은 또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까지 저지른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제 채용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 낙하산 인사가 있는 기관들이 채용 비리도 상당히 있더라.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의 이런 권력 나눠먹기, 이게 결국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부실한 경영을 가져오고 예산 낭비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님. 내년에 뭐 감사 계획에 좀 반영을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의원님의 취지는 제가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기관 운영 감사할 때는 그 임직원의 인사 절차에 관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채용 비리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엄격히 보고 계시죠? 있고요. 예. 전반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는 지업은 저희들이 좀 실태를 좀 파악한 후에 결정해야 될 것이라서 이 자리에서 즉답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에서 낸 한번 그 자료를 보십시오. 513명의 명단을 보시고 진짜 전문성도 없고 이렇게 그 제대로 된 인사 절차 안 지키고 진행된 것이라면 저는 반드시 감사원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제가 몇 군데 법원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법원에 가면은 들어갈 때 스피드 게이트라고 이제 개인 출입증 대고 들어가는 이제 그 출입문이 있습니다. 아시죠? 알고 뭐 매일매일 거기를 통과하시겠죠. 근데 제가 이 법원에 근무하는 법원 공무원들이 초과근로 수당을 상당히 많이 받더라. 그래서 몇 개 사례를 찾아봤더니 뭐 명절이고 뭐 휴일이고 없이 매번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초과 근무 수당과 근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려고 출입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스피드 게이트를 한 몇 년 동안 30억에 걸쳐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 스피드 게이트에서 입출입 기록이 3개월만 보관이 되고 더 이상 보관이 되지 않고 그거는 근무 시간을 체크하는 근태 관리를 하는데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아쉬운데 또 하나는 뭐냐? 지난 1월에 그 법원에서 민원인이 들어왔다가 자살을 했죠. 근데 그때도 그 민원인이 나간 출입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스피드 게이트 30억씩 들여서 설치해 놓고 대체 뭘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지금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데 본인이 직접 인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저기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적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또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법안만 유독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개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법원에 감사를 할 때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근태 관리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두 분 다 좀 그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원에 관한 일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이 제대로 그 취지대로 실 초과 근무 시간에 한해서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 말씀하신 스피드 게이트는 도입 당시에 출입 보안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 근태 관리와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출입 자료가 3개월간 보관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근태 관리와 연계될 수 있는지 그런 기술적인 검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소요 예산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근태 관리가 이루어지고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이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법원이 직무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 재무감사 대상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감사를 하면서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희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